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문제, 관계 리스로 가는 잠자리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들은 남자들의 반응에 그닥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아요. 결과가 있었냐 없었냐, 다 끝났으면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성들은 여자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어떤 잠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여성이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가치, 나의 인정, 그리고 내가 꽤 쓸모 있었어 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여서 했는데 나 오늘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쾌락적인 것만 추구해서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주장도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에 따라서 쾌락의 정도가 많이 달라지지만 남자들은 육체적으로 느끼는 쾌락의 정도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남자의 성이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럼 이 정서적인 부분이 어떤 거냐면, 마음을 나눈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많이 나눈 대상이 보여주는 리액션이라는 거죠. 관계 안에서 반응이 전혀 없는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관계를 더 이상 갖고 싶어지지 않아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 제 아내가 아무 리액션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일자로 누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남편분도 계시고요. 정말 통나무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럴 때 관계를 더 이상 갖고 싶지 않고, 내가 그냥 아내를 내 욕구 분출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느낌뿐이지 사랑을 나눈다는 느낌이 안 들고, 내가 자위를 하는 것만도 못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럴 때는 당연히 관계 리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은 사례가 두 번째, 아이가 없는 분들이 이제 관계 리스로 가는 과정이에요. 정서적인 부분은 제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배란기에만 관계를 갖는 분들이 계세요. 5년, 6년 지나서 아이가 갖는 게 시급해지다 보니까 다른 때 관계를 잘 갖지 않던 부부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만 관계를 갖다 보니까 다른 때 관계를 갖지 않게 되고, 딱 배란기 5일 정도만 관계를 갖게 되는데, 5일 동안은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 시작,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쾌락도 덜하고 재미도 덜하고 서로 나누는 교감도 없고 시주는 속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남편분들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내를 보고서 도저히 흥분되지 않는다, 아내를 여성으로 느끼지 못하는 게 돼버렸다라고 얘기해서 관계 리스로 가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출산한 후도 계속 그 관계 리스가 이어지는 거예요. 또 아이를 가져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거나, 둘째나 아니면 둘째였을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애를 갖지 않아도 되니까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정말 전문가의 개입이 전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이게 괜찮다고 여기고 아내인 나는 괜찮으니까 남편도 괜찮아야 하고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당연스럽게 외도로 이어지거나 성매매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간과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내나 남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원했어요. 근데 아내나 남편이 3번, 4번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해요. 근데 진짜 피곤했던, 하기 싫어서 피곤하다고 얘기했던 3번 이상, 4번 이상 그 거절이 반복되면 욕구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3번, 4번 거절당하고 나니까 내가 무슨 거기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거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하자고 얘기하는 내가 한심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내 욕구를 줄이게 되고, 차라리 자유를 하는 게 자존심도 덜 상하고 기분도 덜 나쁘고, 그렇게 매달려서 해봤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오다 보니까 관계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지게 됐다 라는 사례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거절을 하고 내가 몸이 피곤해도 부부간의 의무라는 것은 성관계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나는 피곤하니까 무조건 싫어 짐승이야? 싫어 여자가 왜 그래? 이런 식의 반응은 부부로서의 존중이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운 문제긴 해요. 여자분들 때문에 관계 리스가 될 때는 여자분들이 거부했을 때, 남자분들 때문에 관계 리스가 됐을 때 남자분들이 뭐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 뭐 임신 때문에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된다든가 그럴 때 관계 리스가 많이 되거나 정말 아예 성욕이 아예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밖에서 바람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는 정말로 아예 진짜 발기부전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밖에서 약을 먹고 바람을 피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데, 더 힘든 건 남편으로 인한 관계 리스일 때 더 해결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자분들로 인한 거절로 인한 관계 리스일 때는 그래도 남성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계 리스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여성분의 적극적인 노력만으로 남성분들의 어떤 관계 리스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큰데, 그 케이스 중에 제일 많은 케이스가 임신 때문에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려고 했던 남성분들은 마음이 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씨바지 소였어? 라는 식으로 자기 인식이 돼버리고 나면 도무지 그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내의 여성성에 대한 어떤 회복,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회복, 이런 가치 회복이 중요한데 그걸 두 분이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액션 없는 관계, 임신을 위해서 갖는 관계가 반복됐을 때 어느 시점부터, 그 다음에 거절이 반복되고 겨우 응한다는 느낌이거나 거절을 당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할 수 있는 관계가 반복되면,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관계 리스로 가는 잠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전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케이스는 뭐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키는 뭐냐라는 얘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 다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건 서로 자극적일 수 있는 부분을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들의 문제가 이 세 가지를 빼놓고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매너리즘이에요. 관계 속에서 늘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거죠. 애무도 비슷하고 관계 형태도 비슷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것을 좀 경계하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일 수 있어요. 사실은 좀 더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적일 수 있는 방향, 그 방향들이 대화로서 소통이 되고 그것이 응용되고 서로 관계가 되게 재미있어야 되는데, 이 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한국 사회가 그 매너리즘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응용되고 서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반드시 경계하시면서 결혼생활, 연인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바람 피우는 배우자를 방치하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바람 피우고 있어도 제자리에만 돌아오면 될 거기 때문에 내버려뒀어요. 그러면 저 모르게 바람 피다 돌아오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알지만 못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믿었고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채 살아가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집안에 있으면 내 남편, 밖에 나가면 남의 남편 아니에요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남편이 바람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의 대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믿어서 나쁠 건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곤 했죠. 저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제가 상담을 해가면서 느낍니다.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들은 결국 끝에 가서는 가정을 버리려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죠. 바람을 피우는 것을 끝까지 걸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바람을 피우다 보면 가정이라는 공간을 너무나 답답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고, 원하는 사람과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지고, 그 바람 피우는 대상이 이 사람과 오래 같이 있고 싶어 하다 보면 마음이 합쳐지게 되는 순간 가정을 붕괴하고자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바람 피우는 배우자를 방치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이유
첫 번째는 가정이 붕괴된다라는 점입니다. 가정이 붕괴되는 순간 이걸 방치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상담 사례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남편분이 재력가이신 분이셨어요. 이 아내분이 전혀 일을 하지 않으셨고 전혀 일을 할 생각이 없는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자력으로 일어서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시고도 5년, 6년, 7년 동안 회복이 되지 않으시는 거죠. 일을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있어서 많은 분할을 받지 못한 케이스였어요. 굉장한 자산가였다가 갑자기 너무나 힘든 형태로 살아가게 되신 거죠. 그래도 뭐 재산 분할을 받으셨다고 해도 자기가 가졌던 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재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힘들게 느껴지시는 거죠. 내가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바람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이 붕괴가 되지 않더라도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은 반드시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왜? 많은 바깥의 여성들은 이 남자를 만날 때 돈에 의해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있다라는 거죠. 물론 돈 없는 남자도 바람을 피웁니다. 돈 있는 여자가 돈을 쓰면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90% 이상은 남자가 돈을 쓰기를 원해서 만나는 여자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남성들이 많은 비율로 나이가 어린 여성들과 바람을 피기 때문에 많이 나이가 어린 여성들과 바람을 필 때는 금전적인 구애가 이루어지고 그 구애를 통해서 연인 관계로 이어질 뿐 아니라 그걸 떠나서 함께 만나서 쓰는 데이트 비용, 호텔 비용, 여행, 또 선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그게 재산상의 손실이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긴 시간으로 두고 봤을 때 가정 경제에 당연히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 핀 걸 알게 됐을 때 이걸 회복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변호사 비용, 상간소를 해서 이긴다고 해도 들어오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걸로 인한 회복 비용, 병원에 대한 치료 비용, 이런 모든 것들. 또 잘못했을 경우 그쪽에 위자료를 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재산상의 불이익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남편의 경우는 이렇고 아내분들이 바람이 난 경우는 본인을 꾸미는 꾸민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내분들이 일단 바람이 나면 속옷을 많이 사요. 속옷도 굉장히 비싼 속옷을 많이 사게 되고 꾸민비를 대출을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 났을 때 아내의 대출이 이렇게 있었다. 뭐 사채를 썼다. 이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상담을 받아본 경우도 있거든요. 세 번째, 건강상의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남편의 바람을 어떻게 알았어요? 아내의 바람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자궁암 바이러스를 통해 알게 됐다 라는 분들도 많아요. 암이 걸리면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걸 통해서 외도를 한 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외도를 해서 기분 나쁜 것까지는 어떻게든 그것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내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죠? 마음으로 힘든 거랑 온몸으로 그걸 겪어야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외도를 그냥 나 모르면 됐어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너무 괜찮기 때문에 내 남편은 바람 필 리가 없어 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 너무 많이 펴서 이제는 신경 쓰기가 싫은 분들 두 가지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방치하는 거는 저 사람이 주제에 그럴 것도 못 돼 라고 생각하는 거고 낙관은 내가 괜찮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믿어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뭐 남편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확신 같은 거니까 자존감이 높은 거지만 방치는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무시가 들어있는 거겠죠.
그것도 남편이 바람을 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 피면 나도 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했다고 기분 좋지도 않아요. 왜? 맞바람 피는 상대가 마땅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했다 그래서 가정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 바람 피고 나도 바람 피면 뭔가 밸런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밸런스가 더 완전히 깨지는 거잖아요. 균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엉망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남편이 바람 펴도 난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그 자신감은.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괜찮지 않다라는 거.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빨리 그걸 캐치해서 이걸 마무리 지어서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았을 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혼자 힘들 때는 좀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를 그냥 뒀을 때는 가정이 붕괴되고 재산상의 손괴가 있고 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이 무서운 현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외도를 겪은 후에 회복하시는 기간에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나를 자책하지 않는 나를 아껴주는 마음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세 번째는 아이들이 상처 입었을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들이 우선인데 어떻게 아이들 상처가 세 번째냐 그러실 텐데, 일단 아이들도 직접적인 내 몸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보다는 내가 상처 입은 게 먼저이다 보니까 아이들 상처는 나중에 눈에 띄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상처 입은 걸 많이 걱정을 하세요. 무엇이 우선순위냐기보다 나중에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딸아이일 경우 남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면 결혼을 안 하겠다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 후에도 남편을 믿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 비혼주의를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평범한 삶을 사는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평범한 삶이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는 굉장히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방해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세요. 회복이 돼 감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는 오래 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경제적인 손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왜 벌어지냐? 소송 비용도 일단 들어가고요. 내가 치료를 해야 되면 치료 비용도 들어가고,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달래는 데 있어서 쇼핑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물 쓰듯이 돈을 쓰게 되기도 해서 금융치료라는 걸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치료들을 많이들 하세요. 나도 모르게 내 허한 마음을 뭔가 풀 곳이 필요한 그걸 맞바람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손쉽다고 생각하는 게 금융치료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적으신 분들은 작은 거를 사면서 많으신 분들은 많은 거를 사면서 내 마음의 허함을 달래려고 하는 경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손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필요해서 어떤 걸 사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물건을 자꾸 사 모으고 있는 자신을 아마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역시 결혼의 의미가 사랑도 있지만 약속의 의미가 가장 크다 보니까 이 배신감에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해가고 있지만 아직도 내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는, 내 아내가 나를 배신했다는 그 배신감에서 회복을 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이 보이세요. 남편이 잘하고 있지만 그것도 날 속이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든가, 언제 또 그럴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배신감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실신하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도 많아요. 내 배우자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내 배우자가 떠난 건 아니지만 나하고 마음의 거리가 완전히 생겨서 내가 그 사랑을 상실했다는 상실감, 그것에 대한 애도 같은 게 필요한 건데 완전히 우울한 채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린 상태도 아니고 돌아온 상태도 아닌 것 같은 협상과 자책과 우울 안에서 계속해서 오가는 거죠. 사람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배신감 때문에. 부부관계를 갖기를 힘들어하세요. 부부관계를 하면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그 남자랑 그 여자랑 이런 걸 했을 거다. 나랑 하는 거랑 같을까? 나보다 더 좋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관계를 가지면서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도 회복을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혼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함께 힘들어 하는 것보다 배신감이 덜할 수 있어요. 뭐냐면 끝났고 상실에 대한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수용하는 단계에 오면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도 하거든요. 혼자 회복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책하는 걸 멈춰야 돼요. 자책 단계에서 우울에 와서 내가 내 생활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더 빠르게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 생활이 만약에 경제적이거나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면 억울함이 크죠. 배신감이 들 때는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진심이라고 믿어줄 수 있는 내 강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심이냐 아니냐 고민하는 건 어차피 내 마음에 있는 거고 믿고 안 믿고도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왕 믿기로 한 거면 딱 믿어버려야 내가 힘들지 않아요. 다시 배신당할 때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상태고 그때는 가차없이 그만두면 되거나 안전장치를 좀 해놓으신 상태로 살아가시는 게 좋고 그럴 때는 딱 믿기로 결정을 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아이들의 상처 같은 경우는 엄마가 회복되고 아빠 엄마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아이들의 상처는 빨리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내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감당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금융치료한다고 지나치게 사치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정도 수준의 소비를 한다면 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심한 수준의 금융치료를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시고 병원 치료나 상담 치료를 받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유체기들은 이제 돌아왔는데 감시당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힘들어 하시는데 진짜 유체기 분들이 회복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수하세요. 그게 단기간인데 뭐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속상해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진정으로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져보셔야 돼요. 근데 6개월 이상 됐고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감시당하고 있다면 힘들어 하시는 거는 당연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부간의 어떤 신뢰 회복이 시급하고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부부 상담도 필요하고 서로 간의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외도를 회복해가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건 배신감이에요. 그 배신감이 결혼이 정말 커다란 약속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회복을 하시기로 결정을 했다면 일단은 믿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의 상처 같은 경우 내가 회복되면 엄마 아빠가 회복되면 아이들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스스로를 돌봐주시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길 더욱더 열성적으로 본인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